오늘 아까 제가 프린트에 실패하여 못 나눠드렸던 것부터 논하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나눠주죠. 이거 너네가 다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도저히 나눠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네. 하고 뒤에 친구 나눠주시고 여기도 여기요 한둘 여기도 어이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지금 드리는 게 다음 시간까지의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안 받은 사람, 잠깐만, 이렇게. 여기요. 그래서 잠깐 훑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아니. 잠깐 보시면요. 얘가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한 편에 다 담아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수업 시간이랑 같이 병행을 안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에서 해강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혼자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도 그 전개 과정에 맞춰서 연결을 시키고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하고 키워드 사이에 관계 확인하고 이게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평가원 피드백의 의미가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가원 시험지는 다른 시험지랑은 좀 다른 녀석입니다. 그죠? 중요도를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같은 경우 31번도 여기에 그대로 놨거든요. 그래서 빈칸 문장에 주어 확인하고 문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해석하시고 빈칸 뒷문장을 보면서 빈칸 문장과의 관계를 파악해라. 반의 관계 확인할 수 있는지 봐라.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뒷문장을 중심으로 글의 대립구조 대상의 설명을 확인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밑에다가 뭐까지 적어놨느냐. 이 벌서스 관계 정리할 수 있는 란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conservationist, 여기다가 preservationist 적어놓고 한국어로 쓰든 영어로 쓰든 지문 안에 있는 대립구조를 정리해서 정돈할 수 있느냐. 요거 연습해 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맨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이것도 하고 문제도 풀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서 이 프린트부터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좀 저거 유형 실전 문제 남은 거 좀 털고 그러고 3학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6월 22일부터는 3학기인데 저는 그때 수능 완성 중심으로 할 겁니다. 수능 특강 안 한 부분들은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능 특강 안 한 부분도 다 해결해 드립니다. 구평 전에 수완, 수특, 남은 녀석들 다 털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완 중심으로 해서 수완 중심으로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수를 하는 뉴비들이 좀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 앉혀놓고 야 대입 파악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 유형 설명하는데 한 2, 3주 쓰고 나머지를 다 이 빈순삽 유형 고난이도 조지는 데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특도 그런 유형들 발췌해서 남은 부분들 중에 진행하고 수완에서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에서 빈칸 함의추론 앞부분이 한 4주치가 있거든요. 최소 48문제, 한 50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하나도 안 해놨거든? 그거를 우리 6평, 9평 사이에 겁나 조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하는 거는 저랑 수업한 내용들 바탕으로 정리하는 건데 수업한 내용을 보면서 베끼라는 뜻이 아니고 지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모의고사 시험지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지에다가 필기 다 누적시켜 얘들아. 6평 시험지를 봐놓고 6평 시험지 갖다 버리는 진짜 끔찍한 수험생 없겠죠, 그죠? 6평, 9평 시험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모든 과목들이 정리가 돼 있고 챙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날도 들고 가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열 지문 있잖아. 국어도 예열 지문 있지만 그래서 영어도 평가원에서 예열 지문 선택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열 지문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 중에 하나가 예열 지문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저기 순사 파트에서 할 거기는 거꾸로 썼네. 순사 파트에서 할 거기는 한데 순사 파트에 있는 저거 39번 요런 애들이랑 요런 것 좀 여러분들이 글 내용을 확인하는 요령들 정리하고 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번 39번이 진짜 잘 만든 문제야. 근데 약간 평가원이 항상 39번 출제를 할 때 좀 예술을 하는 것 같아. 매번 평가원 한 번씩 39번이 진짜 미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풀면서 감탄함 미쳤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2번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다? 우리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도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중요한 정보들 다 놓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의 속뜻이 뭔지를 여기까지 읽어야 할 수 있어. 여기 읽어볼까요? 프로이트 선생님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문장 구조가 특이합니다. 원래는 대명사를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쓰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약간 막대먹은 철학자 놈들, 그치? 문학가 놈들 이런 놈들은 이 짓거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용구에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일 거야. 괄호가 이렇게 닫히죠, 그죠? 눈가리가 있고 귀때기가 달린 놈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확신을 할 거다. No mortal can keep a secret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약간 이 강의실에 어떤 종류에든 오타쿠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mortal 뭐냐? 필멸자. 필멸자입니다. 뭐지? 수상하게 웃는데 다 눈여겨봐라. mortal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의어는 뭔데? immortal이죠. 그리고 뭔데? 불멸해. 그쵸?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 선생님처럼 불멸이란 말이야. 그래서 mortal. 근데 원래 진짜 오타쿠는 불멸자를 좋아하지 않거든. 필멸자를 좋아하거든. 알고 있냐? 그래서 필멸자. 즉 언젠가 뒤지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목숨이 유한한 놈. 그죠? 그래서 근데 필멸자인 놈들, 즉 여기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 필멸자라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필멸자라는 건 신이 아닌 존재라는 말입니다. 신이 아닌 존재. 불멸자는 신이죠. 그죠? 그래서 신이 아닌 존재, 즉 인간은 비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을 왜 갑자기 하는지를 다음 문장 보시면 주둥이는 조용한데 손가락 개 시끄러워.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의 앞부분의 대입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봐야겠어? 여기서 말하는 his lips가 첫 줄에서 나왔었던 뭐랑 똑같은 거고 words랑 똑같은 거고, 그지? 그래서 주둥아리는 말이고 그 다음에 chatter with his fingertips. 손가락은 어떤 녀석이야? non-verbal이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것들은 계속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랑 연결시키자면 비언어적인 것들 때문에 뭐 하기가 어렵다? 비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포인트를 보시면 비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여기를 연결시켜 달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위에 있는 빌드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제로 푼 문제에서는 여기다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썼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함? 이러면서 혼자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갑자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더라고. 뭐야? 영어 공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네는 영어 점수를 제대로 못 맞게 되고 대학을 원하는 데를 갈 때 좀 더 고군분투를 많이 해야 될 거야. 수학 22번을 맞아야 될 거야. 이런 협박을 했다고 치자고. 그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어 공부가 그 정도로 뒤지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얘가 딱 그 케이스야. 비언어적인 것들을 해석을 실패하면 안 되니까 확인을 해야 돼. 그 정도로 비언어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 글의 내용도 중간에도 보시겠어요? 중간에도 보시면 비언어적인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듣는데 실패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중부정 쓴 거야. 이중부정을 써서 글의 내용을 강화시켜 준 거야. 그래서 얘는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하면 망한다. 즉 이중 표현 써서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3번 선지에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려웠어. 나도 실제로 어려웠거든. 어쩌라는 거임? 막 강의실에서 무언의 화를 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글의 내용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오히려 쉬워. 가만히만 있어도 줄줄 새 나와. 그죠? 여기서. 모공으로 다 새어 나온다. 너무 징그러운 말 아니야? 그래서 모공으로 다 새어 나온다잖아.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들은 어찌됐든 나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거 놓치면 엿된다. 그 정도로 지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글에서 어려워하는 내용이 뭐여야 한다. 오히려 비언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숨기는 것이, 즉 저 본문 직접 문장에서 나왔던 뭐 하는 것이 keep a secret 하는 것이 스펠링 보소? 지속요? secret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라고 정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답이 2번은 맞고 3번은 틀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몇 번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대입학을 풀 때 이중부정을 가져와서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without 주어 cannot be 구문 외워야 된다. 막 호들갑을 겁내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에 고난이도 버전의 구문들이 여기서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 근데 문장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힘들었어. 33번 뛰어가봐. 영차. 이런 것들을 느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버거운 얘기일 수는 있으나 저는 뚫린 입이기 때문에 떠들긴 해야겠습니다. 얘들아, affect라는 단어가 요거는 필기하거라. affect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으로 쓰죠. 근데 이 자식이 명사로 쓰일 때는 무슨 뜻이야? 맞아. 정서, 감정 이런 뜻입니다. 그럼 affect라는 단어에 동의어를 쓰게 되면 어떤 단어들이랑 동의어가 되는 거야? feeling, emotion 이런 단어랑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써볼게. affection. 얘는 뭐게? 맞아. 얘는 여러분들 영향이 아닙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 애정, 애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뭐였지? emotional attachment 있지 않나? 아무튼 있음. 몰라. 아무튼 있어. 그래서 그거랑 동의어, attachment의 동의어처럼 쓰는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 more affected one 이라는 게 진짜 단순하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뭐의 영향을? 감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까지 쓰고 싶어서 affected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현장에서 판단하기 에바임? 에바여도 돼. 왜냐면 얘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줬거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아 이거 그냥 미리 스포일러해서 힌트 주자면 얘들아 여기 affected by 그치? 여기도 affected by 하고 뒤에 fear, desire 감정 다 표현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affected라는 단어만 보고는 감정적인 코멘트의 추론이 불가능할까봐 여기서 빌드업 다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affected 하고 뒤에 by 감정이라는 게 생략됐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죠? 상관없습니다. 빌드업이 이렇게 짜여진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호들갑 떨면서 야 빈칸 중간에 있으면 어디 읽어야 돼? 뒷문장이요! 겁나 반복해놨는데 이 자식 3점짜리 나왔다고 빈칸 뒷문장만 읽어선 절대 정답이 안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중간에 있지만 3점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꼴받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신 상태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답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해석이 돼야겠지.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더 감정적 영향을 받은 놈일수록 빈칸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영향을 받은이라는 의미는 확인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그 외에 정보는 없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더 영향을 받은 사람일수록 빈칸함. 끝!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뒷문장을 쓱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뭔 개소리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갑자기 감정이 대상을 부정확하게 구분하도록 만들어버린대. 그러면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여기 보여? 얘도 더비더비잖아. 그지? 마지막 문장도 똑같이 더비더비 구조를 가지고 간 건 보이세요? 얘가 결과적으로는 얘랑 같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감정적인 투자를 더 많이 할수록 어떻다? 한쪽으로 인식이 치우쳐지게 된다. 근데 우린 이미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 내용이랑 같은 거라는 거 알지만 줄지 마라! 나 진짜 중요한 얘기한다. 이 녀석이 감정이랑 코멘트라는 걸 모르면 얘가 왜 같은 얘기인지 모르죠. 그쵸? 그래서 윗부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 내용들의 빌드업을 너무 안 줬어. 그래서 앞부분으로 뛰어가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요 첫 줄에 대립구조 찾아주세요. 첫 줄에 단위관계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주세요. 출발. 이번 모의고사 컨셉은 대립구조 반의관계라 했습니다. 모든 지문에서 털어서 발견할 기세로 해야 돼. 찾았어? 나랑 같이 연결시켜 볼래? 일단 첫 번째는 뭔데? 일단 주어는 이매지네이션이긴 해. 이매지네이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니까 perception. 인식이지. 우리 아까 21번에서도 봤었지. 뭐 봤었어?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 얘는 인식이래. 인식이라는 것이 대상물을 식별을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 감정이 격해진 경우. 질병에 걸린 경우. 수면을 하는 경우. 그럼 이 경우에는 얘가 제대로 이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얘네 둘이가 단위관계다라는 생각을 잡아주시면 된다. 요거를 습관을 들이셔야 한다. 그러면 질병이나 감정이나 수면의 상태일 땐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대가리를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감정이 나오면 왜곡되어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계속 무슨 얘기? 얘의 인지적인 것은 공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인은 자신의 욕망, 열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떤 기대나 예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도 무슨 얘기? 이 문장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n such cases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자식이 중요한 이유 뭔데? In such cases 하고 돼 있죠. 이 such case가 뭔데? 여기 있는 coward case 1번, 여기 있는 lover case 2번.
그러면 여기 있는 coward case와 lover case는 뭡니까? 예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겁쟁이의 경우, 연인의 경우.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시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 예시의 결론을 내리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 글의 주제를 가져오고 싶어요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for example 같은 접속사 나오면 그 자식의 앞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했었지. 그 자식의 앞문장이 주제문인 이유도 뭐야? 예시를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이야. 이 자식도 그 케이스인 거에 위치가 달라진 것 뿐이죠. 그럼 이 문장을 잠깐 보면 약간의 유사성만 있어도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all similarity between a perceived object and the thing one expects to see 까지가 문장의 주어였던 것이. 그래서 이 문제는 빈칸이 중간에 있으나 뒷문장에 힌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심지어 이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 문장 주어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인 거야. 해석하다 정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랑 뭐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인식된 대상과 내가 보기를 예상하는 것, 즉 내 예상, 즉 이 자식이 뭔 거야? imagination, expectation인 겁니다. 내가 예상하는 거랑 이 녀석이 조금이라도 유사하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인터넷에서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 보다 보면 아, 이 새끼 취향 진짜 이상하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 그지? 아, 얘가 잘생겼다고? 약간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 얘가 예쁘다고? 이런 생각할 때 없어?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사유로든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 친구가 미묘하게 비슷한 행동만 해도 왠지 더 좋아 보이고 왠지 더 잘생겨 보이고 자꾸 편향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것과 이 대상물이 약간이라도 비슷하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친구가 잘생긴 척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장면을 보고도 막 기립해서 막 박수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지된 대상물에 대해서 완전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결과들을 이끌어낸다.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위에 있었던 distorted way 같은 거,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뭐야? 저 중요한 문장에 해당하는 이 글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인식된 대상물과 내 예상, 즉 내 상상의 유사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왜곡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요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요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까지 이해해야 된다고. 감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일수록이라는 거를 이 빌드업을 통해서 이해해야 빈칸의 요구 조건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감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빈칸은 어떻게 되겠어? 유사성이 있어서 왜곡을 해용이라는 거 넣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선지로 뛰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글의 내용에 해석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야? 이 사람이 차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예상한 바와 이 대상물의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라 가지고 이 자리가 similarity였으면 정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similarity. 그래서 1번은 안 돼용. 그 다음에 3번 먼저 할까요? 내가 인식된 것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더 빨라진다. 안 되겠죠. 그쵸? 내 유사성을 계속 가지고 와가지고 왜곡시키는 건데 얼굴이 조금이라도 잘생겨 보이면 그 자식이 잘생긴다고 착즙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디퍼런스가 빨리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가 디퍼런스로 왔으면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안 돼. 4번은 뭐야? 좀 더 쉽게 이 세상을 이거 우리 더프할 때 했었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뭐야 저거 Who you are 이거 하면서 내가 저식이 뭐야 해리 스타일스랑 아이브 선생님 모셔와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 똑같이 온 거야 또 있는 그대로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아니죠. 얘는 뭐랑 반대되는 거니까? distorted way랑 반대되는 거니까. 얘는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요것 때문에 4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래서 얘는 날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다른 감정들이 방출되는 게 좀 더 느려진다. 근데 얘는 감정을 방출한다라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2번. 유사성이 덜 필요하다. 내가 이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볼 때.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이 보이는 방식들을 볼 때 유사성이 덜 있어도 내가 감정의 과몰입이 엄청 된 상태니까 진짜 쬐끄만 것만으로도 착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사성이 덜 필요할 정도로 이 친구와의 과몰입이 심해지면 조금의 유사성만으로도 왜곡을 쉽게 한다라는 말이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번은 어려웠다. 인정. 인정. 그래서 선지 사이에 해석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뛰어가 보세요. 제가 34번이 쉬웠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빈칸 마지막 줄로 뛰어가 보세요. 뛰어가 보세요. 요 문장 해석 진짜 잘 해주셔야 됩니다. 빈칸 문장 해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 구조에서 문장의 주어를 찾아주셔야겠죠. 빈칸 문장의 주어 찾아보세요. 선생님 주어 컨빅션 아닙니까? 아니걸랑?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빈칸 문제 풀면서 확인하면서 들으세요. 빈칸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다? 요즘 트렌드는 빈칸을 주어해 주는 경우가 잘 없어. 그러면 빈칸을 서술하는 위치에 준다는 건 주어가 한 행동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주어가 누군지 아셔야 된다. 이 문장의 주어 누구요? he. 표시해봐. 지우야. 졸면 안 돼. 너 틀린 거 하는 거니까. he가 가리키는 녀석을 찾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he affirms가 동사거든요. 그리고 나서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affirm이라는 단어의 목적어로 1, 2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었던 내용들 굳이 읽을 필요 있을까요? 물론 읽어주시게 되겠지만 나는 이미 신경도 안 썼어. 그럼 이것을 통해서 뭘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용감하게 affirm, 확인을 해준 거다. 뭐를? 자신의 확신을.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뭘 적어달라는 거야? 그의 확신 내용을 적어달라는 거임.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가 확신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위에 잠깐 쓱 올라가 봐. 그가 가리키는 친구 누구요? 그가 가리키는 친구 누구요? 바로 직접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collector이라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네, collector. 그지? 그러면 이 collector의 확신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셔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as significant point까지 해줘야겠다. 그래야 좀 더 아름다울 듯.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정답 찾으라는 문제였어. 이게 끝이야. 수집가들은 주장했다. 자신의 믿음을. 이 믿음의 동요가 뭡니까? 여기 있는 컨빅션인 거야. 그래서 믿음과 확신의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 글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정신이 나가는 것이. 왜냐? 이 글의 내용을 요 빌드업을 예상하면서 첫 줄부터 읽어볼게요. 첫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가봐. 보면 예술 작품의 가치, 인데 예술작품 가치에 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성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수집가들의 정신의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가 일단 구매를 하는데 이제 어떤 스스로를 위해서를 구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관을 대표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수집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다? 이 예술 작품의 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도
작품을 획득한다라는 것은 이 작품의 역사를 획득한다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을 구매하는 이유 첫 번째, 이 작품의 역사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무것도 획득 못할 수도 있다. 그치? 이 작품의 역사가 이 역사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 자식이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어서 쓰레기여서 그냥 왔다 갔다 치워버려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 in signing his check. 체크가 뭔데? 수표. 수표에다 사인하면서 즉 뭐 하면서? 구매를 하면서, 그지? 구매를 하면서 이 수집가들은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이 작품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빈칸의 문장에서 이 뭐시여 수집가의 확신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살펴봐 줘야 되는데 이 글에서 예술 작품의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죠. 첫 번째는 이 예술품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예술품의 미래 가치. 예술품의 역사가 아무리 쩔어봐야 예를 들어봐. 어느 서양권에 있는 어떤 분은 코수염 달린 분이신데 미대에 입시 준비를 하다가 미대 입시에 실패를 했고 그만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미대 입시에 실패하신 분이 어떤 나라의 수장이 오래도록 계시는데 성공하셨다면 그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린 그림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었겠어. 근데 그 작품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미래적 요소들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결과적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결과적으로 이 예술품의 미래적 가치는 사실 상실되게 되는 거지. 그치? 그거를 좋아하는 이상한 음침한 아저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가치를 상실하게 되잖음. 역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도 중요하다. 내 돈 들인 만큼 나중에 그것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에 however 하고 나서 뒷부분에 역사라는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든지 열려있고 오늘날의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알바야 아니야? 알바가 아니야. 왜? 이거는 글쓴이가 이 예술 작품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이 글의 내용은 뭐에 대한 얘기니까 이 수집가들의 믿음, 수집가들의 판단력에 대한 부분만 빈칸 자리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머지 글 지문이 낚시였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값을 선별해서 이해한 다음에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만 넣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판단을 빠르게 하면 개날먹하는 문제였고 아니면 개고통받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많이 푸실 때 헷갈리셨다면 저는 5번 가지고 헷갈렸을 것 같아요. 2, 3, 4를 헷갈렸다 그럼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이거는 내용 다시 정리해봐야 돼. 근데 5번이 제가 고민될 만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작품의 독창성이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불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하씨 이런 얘기일까? 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다시 첫 줄로 뛰어 올라가 봐. 첫 줄에서 예술 작품의 가치는 어떻대? 디펜던트하고 시프팅한대요. 오히려 쉐이커블이라고 나왔으면 개 헷갈렸을 거예요. 쉐이커블이라고 나왔으면 난 정답 못 골랐어. 난 못 골랐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선지로서 존재하면 안 되는 애거든요. 얘까지 나왔으면 얘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 정답으로서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근데 이런 선지는 나오면 안 돼. 근데 언쉐이커블은 글의 내용과 반대되죠. 그죠? 그래서 5번 못 골라요. 글의 도입부랑 기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글의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한 구매를 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 보자는 거. 그래서 이 predict라는 단어를 통해서 future를 읽어내실 수 있으셔야 정답을 1번을 고를 수 있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빈칸이 쉽지 않았어. 인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빈칸 정답이 1, 2, 2, 1이 나오는 바람에 이미 풀하고 호쾌하게 나 빈칸 못 푸는데 뭐 하고 1, 1, 1, 1, 2, 2 찍은 놈들이 개날
팔먹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번에 순서도 또 CC였는데, 그지? 뭐야, 문장 삽입은 3, 3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관습적으로 찍맛하던 구조들이 좀 사라지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순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삽 진짜 개빡이었기 때문에. 순삽 안 하면 너네 강의실 못 나가. 순삽할 거야. 제가 이번 순삽 때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었냐면 글의 내용이 접속사나 연결사가 없었는데도 글의 해석을 통해서 글을 크게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는 구조들을 갖추셔야겠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문장 보면서 여러분들의 글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들이 뭘 한대? 방어 체계를 갖춘대.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식물의 방어 체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체계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한대. 근데 얘가 방어 체계가 다양해용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소가 지어져야 돼, 이제는. 알겠지? 이런 거를 연습을 많이 시킬 거야. 이런 표현들 첫 줄 보고 글 내용 예상하기. 첫 줄 보고 30초간 멈춰서 생각하기. 그래서 그 초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겠죠. 이거 다양하다는 얘기 뭐 하겠다는 거야? 방어의 요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눠서 설명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항목을 다양화한 설명문이 등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거라는 거를 예측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 다음부터는 진지하게 들어봐. 몇몇 친구들이 자신의 조직에다가 harsh 컴파운드를 갖다 넣는데 아하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컴파운드 보고 히히 하고 B로 시작한 나쁜 자식들 다 대가리 박아. 이건 에바잔스. 이거는 그냥 해석할 의지가 없는 거잔스. 맞아 아니야? 왜 안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화를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었던 거야? 이 자신의 조직에다가 이 굉장히 거친 물질, 직역하면 거친 물질이죠. 이 독성 물질을 넣어가지고 주변에 온 곤충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중독시키거나 불쾌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 화질이 안 좋아서 잠깐 껐다가 다시 킬게요. 그러고 나서 B의 첫 문장 보고 계세요. 훨씬 나아졌나?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그러면 B에는 얘가 화학 물질을 뿜어낸대. 그건 똑같죠? 근데 그 뒷문장 읽어보세요. 얘부터 여기까지. 그지? 근데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만 읽으면 돼?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 얘는 지금 뭐 하는 물질이야? Let their same species neighbors know. 이 화학 물질은 남을 공격하기 위한 물질이 아니고 뭐야? 전달하기 위한 SNS 물질이잖아. 그지? 종류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컴파운드라는 단어만 보고 냅다 연결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는 너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다. 뇌를 쓰는 공부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이 자식은 앞에 있었던 내용이랑은 다른 내용인 것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뭐야? 이웃 종들에게 경고를 전파하는 거죠. 그쵸? 나쁜 놈 온다! 나쁜 놈 온다! 이런 걸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앞에 있었던 방어체계와는 다른 녀석이다. 주어진 문장의 방어체계라는 다른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C를 봤는데요, 선생님. C의 내용이 딱히 첫 줄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맞아. C의 첫 줄만 보고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자식도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이파리에다가 두꺼운 왁스층을 칠한 구조도 뭘 하기 위한 녀석이요? 곤충을 예방하기 위한 녀석이야.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던 거죠. 디펜스의 두 번째 포인트였어. 근데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 이 자식이 지존 꼴 봤죠? 한번 볼까요? 얘는 뭐래? 개인 식물, 개별 식물이라는 것들이 자신의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문장의 주어가 얘고 on their own 하면은 스스로 혼자서 라는 뜻이기 때문에
혼자 공격을 막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 글 뒤부터 무슨 얘기하겠다. 집단적으로 방어하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이 앞에까지는 식물이 혼자서 방어하는 얘기, 이 뒤부터는 식물이 집단으로 방어하는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자마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장이 있죠. 우리 어디? 뒤에 첫 문장. 이웃들에게 경고 전파. 뭐 하는 거야? 집단으로 싸워서 이기자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거를 판단하는 거를 오롯이 이 문장 하나의 해석이 정확하게 됐냐 안 됐냐로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순삽이 어려웠던 거야. 얘 에바야, 말이 안 돼. 근데 킹 받는 건 뭐다? 이 자식은 평가원이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이게 덕후였다. 아, 이렇게 안 나오지. 막 이랬을 거야. 얘가 평가원이다? 어쩔 수 없어. 증명해야 돼. 얘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글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순삽은 이번 지문에 그나마 다행인 점, 순삽 모든 문제를 글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어. 근데 그걸 판단하는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모든 순삽 문제를 푸실 때 뭘 하실 거냐? 접속사가 있거나 말거나 글을 크게 두 개로 쪼개는 연습. 크게 두 개로 쪼개는 크게 두 개로 쪼개는 연습을 반복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방어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집단 방어라는 걸 이해하셨죠? 그럼 A의 위치를 좀 고민해 봐야겠지, 그치? 근데 A의 위치에 덕골 받는 자식이 하나 더 있었어, 요 자식. back and forth 하면은 뭐야? 이게 back and forth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자? 와리가리, 왔다 갔다. 근데 얘는 그것을 주고 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걸 맥락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 내용, 주고받는다는 내용이 해석적으로 들어가줬어야 됐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C에서 바로 back and forth를 연결시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 라고 얘기했을 때 C, B 연결시켜놓고 B의 마지막 줄이랑 back and forth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자식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해? 얘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내. 야, 엿됐다. 곤충 쳐들어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신호가 어떻게 돼? 이 곤충을 잡아먹는 애들도 끌어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히히 야 큰일 났다. 아,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큰일 나면 안 되는데 야 큰일 났다. 나쁜 놈 온다. 이렇게 되면 요 친구들도 히히 나쁜 놈 온다. 큰일 났다.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있었던 파리가 엥 하고 날라오면서 헐 모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짹짹이가 날라와가지고 딱 봐도 짹짹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맛있는 뷔페가 온다는 알림이 떴네. 먹으러 가야지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글의 내용에 빌드업 구조를 알겠어? 일단은 꽃 한 놈이서 방어한 얘기. 그 다음에 꽃 여러 명이서 방어한 얘기. 거기다가 꽃이 아닌 2종까지 협력해서 곤충을 잡아먹는 얘기. 너무 슬퍼. 그래서 사이에 껴서 협공당해서 엿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Call for an assist. 그래서 나 좀 도와줘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식물과 잡아먹는 친구들의 콜라보를 펼친다고 하죠. 이거를 back and forth라고 봐달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드업 구조를 글의 내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점점 확장되는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엄청 대놓고 독해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본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 빌드업 과정을 크게 살펴야 되는 거는 똑같아. 근데 이제 접속사 가지고 however 가지고 날먹하려고 했었던 지난 과거는 이제 없어졌다는 게 너무 슬플 따름이죠. 그죠? 그래도 올해 안에 졸업을 해야 이제 다시는 이딴 거 안 보겠죠? 37번 뛰어가 보세요. 37번 가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순산 문제에서 난이도 어떡해. 어쩔 수 없죠. 제가 다음번에 더 뷰티풀하게 그려볼게요. 나중에 영상 캡처하세요. 자, 이 문제에서 내가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순삽은 난이도가 높을수록 뭐 가지고 게다가 더해서 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와서 글의 빌드업을 짜준다. 게다가 더해서라는 접속사가 진짜 개 골 때리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정리를 좀 합시다. 어떤 녀석이냐? similarly, 뭐 likewise,
근데 이 자식은 심지어 뭐 by extension 저딴 거 써놨어. 얘도 이 뜻으로 쓰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in addition, also 이런 얘기들 나오면 앞뒤는 어떻게 된다? 주제는 동일한데 뭐가 나온다? 앞에 소재 A가 나오면 뒷부분에는 소재가 B가 등장한다. 근데 이 소재 B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요 자식이 첫 등장한다는 것이며 이걸 중심으로 글이 크게 나뉘어진다. 이 항목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반의 관계면 진짜 쉬운데 글의 내용이 반의가 아닌 상태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구간을 얼마나 캐치할 수 있느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심지어 이 지문은 해석도 너무 어려웠던 것임. 스펙타클이 뭔데 싶더가, 그지? 스펙타클이 뭔데? 스펙타클을 그냥 저는 시험 시간에는 개쩌는 거라고 해석하면서 읽었어요. 구경거리 뭐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쩌는 거임, 그지? 개쩌는 거. 그래서 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부터 출발해볼게. 얘는 주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글은 뭐 하고 싶다. 개쩌는 작품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틀거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B, C를 봐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C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등장한다는 것임. 얘들아 시간 잠깐 줄게. in saying that에서 여기까지. 안 돼. 시간을 잠깐 줄 수 없어. 미친. 문장 삽입 못하겠네. 정신 나가겠네. 어떡하지? 문장 삽입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강의한 거 있거든요. 그거 내가 발췌 편집해서 올려줄게. 빨리 할게. 너네 시킬 시간이 없다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빨리 할게. 이 벗을 중심으로 오시면 이 벗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들 대립구조 잡아보시면 이 개쩌는 것을 창조한다는 것은 뭐래?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야? 다양한 문화에서 특정한 욕구를 다루는 요소들이다라고 대립구조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본능과 선청과 후청, 그죠? 본능과 문화를 본능은 어떤 거? 보편적인 거. 저와 장원영 선생님의 공통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때기 2개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약간 구체적인 지점들에서 차이가 생겨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달라지게 된 거잖아. 그 이야기 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어떤 요소다? 후천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요소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임. 이 대립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 뒷부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뒷부분의 내용들을 보셔도 얘가 작가들이 뭐 하고 싶어 한다. 얘네들이 나 규칙과 전통에 이 장르의 규칙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거 진짜 개빡치는데 예를 들어봐 아침 드라마 특 일단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입양돼서 잘 자랐는데 가난한 집에서 재벌 3세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냅다 재벌 3세 부자의 뺨따구를 때리죠. 그죠? 그게 트레디션과 룰이잖아. 아침 드라마의 보편적 특성이잖아요. 얘랑 얘가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보편적 특성에 의해서 이 장르의 보편적 특성에 약간 매여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와 동시에 뭐 하고 싶어? 충분한 독창성을 가지고 싶어. 독창성은 남과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달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독창적인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different랑 specific이랑 연결되는 거라고. 이걸 현장에서 할 수 있냐고. 이걸 해야 돼. 우리 6월 9월 사이에. 이해돼? 그래서 이거 정리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 정리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1000번 얘기해도 여기 있는 강의실 중에 2명 하면 성공이야, 짜식들아. 그 2명 중에 1명이 되라. 왠지 알아? 이거 정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진한하고 성실한 거에 대비해서 효율이 잘 안 나오는 작업이거든. 근데 해야 돼. 알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A로 다시 뛰어 올라가 보시죠. A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particular cultur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C 문단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 저 보편성과 구체성을 대립시켜가지고 보편적인 전통, 장르의 규칙 이런 건 불편해. 아유, 날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난 독창적인 걸로 가고 싶어. 대립구조로 간 거야. 근데 A 보시겠어요? 게다가 하더니 특정 문화권에서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blending innovative with the established. 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독창적인 것, 즉
혁신적인 것과 이스태블리시드 이미 설립된 거 뭐 규칙과 전통을 뭐 해야 된대? 쓱까주래. 그지? 그래서 이 C 다음에 A가 나오는 이유, 게다가와 함께 나오는 이유, 이 구조는 똑같이 가져가는데 얘네들의 대립을 화해시켰잖아. 화해시켰어. 그 다음에 B의 파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B의 파트에선 갑자기 무슨 얘기해? 개쩌는 건 개쩔어야 돼.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이전에 있었던 경험과는 다른 이전에 있었던 작품들과는 좀 더 다른, 좀 더 그 작품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 갑자기 이 보편 구체 대립 구조가 사라졌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C, A, B의 구조를 잡으실 때 이걸 가지고 글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 현장에서 할 수 있을까, 얘들아?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면 과감히 버려도 돼. 얘는 진짜 개 어려운 난이도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는 BCA 골랐는데 BCA는 그럼 왜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어? 주어진 문장에서 본능과 보편으로, 보편과 구체로, 본능과 문화로 나눠놨잖아. 이 대립구조가 CA랑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이 대립구조를 크게 끝까지 끌고 간 다음에 걔랑 개소리하는 녀석 따로 집어줘야지. 요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냐? 내 마음처럼 잘 안 되네. 다음 시간에도 이거 가져올 수 있어? 순사 내가 아무리 영상으로 올려줘도 너네 안 볼 거잖아. 진짜 짧게는 하자. 왜냐면 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는 구간 알아야 될 것 같아. 알겠죠? 프린트 나눠주신 거 열심히 해오세요. 아시겠죠? 안녕. 안녕.